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미래통합당 서울시 의원 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뭐 보수 운동 이런 것을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제 꿈이 원래 자유통일 아니면 기회평등 이런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막상 대학에 오니까 너무나도 이 기울어진 정말 좌파 일변도의 그런 기울어진 대학가와 또 민노총, 전교조 이런 두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왜곡시키고 있는 여러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더 이상의 발전도 통일도 뭣도 다 요원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런 한국대학생 포럼이라는 대학생 보수 운동 조직을 발견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대포는 전문 직업 사회활동 조직이 아니에요. 대학생들만 할 수 있고 또 대표가 1년밖에 안 되는 체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파 시민사회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순수한 그런 대한민국을 위한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장을 했던 시기가 2015년이에요.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민노총, 전교조, 각종 좌파 단체들의 세월호를 정치화하고 하려는 그런 붙박으려는 움직임이 최절정에 달했던 시기인데 그때 2015년 4월에 전교조와 민노총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연가투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정치화를 반대한다. 또한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연단이지 광장이 아니다. 너희들의 월급 올려달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세월호 참사로 죽어버린 아이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요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시청 앞 광장으로 갔죠. 가서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5분 만에 민노총 절반, 전교조 절반이 몰려와가지고 저한테 온갖 정말 5, 60대 되는 아저씨들이 온갖 저한테 거친 욕들을 했는데 전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런 일들 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삶이 바쁘고 생이 바빠서 속고 있지만 속지 않는 우리 같은 젊은 청년들이 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증오를 발판 삼아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감시하고 있는 세력이 있으니 자제해라 라는 그런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반대 1인 시위가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거의 처음은 아니겠지만 활동하는 대학생 중에는 최근 몇 년간은 유일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변 나올 뻔했어요. 아니 그런 것들은 참는다 안 참는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다행히 나오질 않았고 비유하자면은 그 정도로 무서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 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와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을 감사하는 일을 해요. 모든 것은 정당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희연 교육감도 민주당 쪽이고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의 가치와 관점을 갖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게 가장 직업으로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이고 매일매일이 본회의장이라고 있어요. 서울시의회도 국회처럼 본회의장이 있는데 본회의장은 110명 서울시의원 전원이 또 공무원들이 이렇게 마주치고 모이는 그런 자리인데 매일매일이 초대받지 못한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인사가 우연히 얼떨결에 와가지고 그렇게 애매하게 머물러 있는 모양새로 제가 있는데 그게 참 씁쓸하긴 하죠. 그리고 사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서름을 겪는 것은 아닌데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부끄러울 때도 많고 아쉬울 때도 많고 사실 화가 날 때도 많고 그러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보통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민주주의의 정의는 다양성이 돼요.
그런데 자기가 절대 다수가 되니까 이제는 민주주의의 정의를 다수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있는 상임위원회가 교육 상임위원회예요.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뭐하고 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정책 예산을 깎아요. 깎은 것이 본회의에 올라가죠. 그럼 오히려 제가 깎아놓은 정책 예산을 빌미로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인질로 쓰이는 거예요. 결국 당연히 증액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의회에서 제가 있는데 뭐 서울시 의원이 너 공부하라고 뭐 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한국대학생 포럼으로 시작해서 지금 8년째 이렇게 보면은 이 일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야말로 보수 우파 진영 쪽 감독님을 포함해서 여러 선배들의 배려와 조언들로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안 키운다 하는데 청년은 스스로 크는 것이 보수의 가치에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보수 진영이 키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고, 항상 우리 진영을 위해 또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성찰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런 조례 정책들 위원회들을 파악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당선이 됐을 때 빠르게 서울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서울 정상화 TF 보고서를 2년 동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저의 목표입니다. 보수 세력이 우리 스스로를 잘못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는 무슨 주의로 딱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현상을 가장 적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집어넣어서 나라를 잘 경영해 나가는 세력이 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두 위대한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도,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 좌파인 조봉암을 장관으로 시켜서 지주들한테 땅을 빼앗듯 사들였고 분배하듯 농민들한테 나눠줬거든요. 그것이 6.25 때 우리 국토를 지킨 힘이 됐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기주기득권 눈치를 보지 않고 해낼 수 있는 힘이 됐고요. 박정희 대통령 건강보험 제도 자유주의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수 세력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명분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안타까운 게 우리가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상임위원장이 개인한테밖에 이득이 안 돼요. 저 정도 정당 의석에서는. 근데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 해보겠다고 국민들 보기에 자꾸 법을 어기고 자기들 만든 법도 그런 모습들보다는 남은 2년 동안 봉사활동 열심히 다니고 세미나를 무수히 열어서 보수의 새 아젠다를 만들어야 될 시간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좌를 해야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될 지식인 세력이 광화문에 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약간 우리 진영의 어르신들, 지식인들이 대학생 때 학생운동을 안 해봐서 마음에 빚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대협에 그런 깃발 들고 노래 부르고 하던 모습들을 혐오하면서도 선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세력이 정말 국가 경영 세력으로서 다시 그 능력을 회복하는데 정말 일념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청소년부터 그리고 20대 초반부터 지역에 뿌리박고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을 키우고 싶어요. 자유라는 것은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땀 흘리며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그것이 우리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청년 정치를 주장하면서 제 몫을 가져온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그런 청년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 학생운동을 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그 시민운동을 하다가 바로 정당에 영입된 케이스라서 어떻게 보면 취업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뭐 취업, 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그럴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다만 지금 만으로 29이고 31살의 나이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나이대가 딱 사회 초년생으로서 일을 시작할 나이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그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겪는 문제를 저도 똑같이 겪고 있어요. 나이 많은 선배들의 그런 꼰대질, 그리고 뭐 일이 미숙할 때 겪게 되는 그런 좌절감, 또 일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회의 등등을 겪고 있는데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잘하는 일을 빨리 결정을 해서 그 일로 내 손으로 밥을 벌어먹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경기 침체로 어려운 현실에서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공부라든지 꿈을 추구하는 것은 평생 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저는 이 시대에 맞는 청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들과 아니면 뭐 연예인들이 하는 뭐 소확행, 지금은 놀아도 돼, 그런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 힘으로 당당히 사회에 일어날 수 없는데 잠깐 벌어서 이걸로 뭐 재밌게 놀고 잠깐 벌어서 뭘 하고,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 국민 여러분께는 참 반성이라는 것은요, 미래통합당도 해야 하고 우리도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혹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애국이 나라와 국민을 향한 짝사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우리는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옳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당위를 말하고 그런 정책들을 말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짝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짝사랑을 전 국민이 알아줄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